안녕하세요. 청소년 유럽 과학 문화예술 체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유럽에서 만나는 자동차와 기차 이야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멋진 그랜저 자동차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의 차량의 내부에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보다 외관을 많이 보고 사는 경향이 있음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크게 차체인 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 현가 장치 등으로 구성된 셰시라고 하는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체와 셰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대부분이 만들 때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차량들처럼 되게 매끈하다라는 것처럼 유선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유선형으로 만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유선형으로 만든 이유는 자동차 시험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자동차가 달리게 되면 공기에 유동하는 부분이 이렇게 자동차의 외관을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갈 때 공기와 만나는 접촉으로 인해서 공기의 저항, 이런 부분들을 줄여줘서 연료의 소비율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만듭니다. 뒤에도 한번 설명을 좀 한번 드리긴 하겠지만, 이 유선형으로 만들게 되면 위에 공기 위쪽, 차량의 위쪽으로 지나가는 공기의 속도가 밑으로 지나가는 공기 속도보다 빠르게 되는데, 유선형으로 만들게 되면 이 빠름의 속도를 차이를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왜 줄여줘야 되느냐면, 공기의 속도가 좀 이 부분에 빨리 지나가면 빨리 지나가는 부분에서의 공기 압력은 낮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기 밑에 부분으로 지나가는 공기의 속도보다 공기 밑에 부분의 압력보다 이 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압력이 밑에가 높게 돼서 차량이 위로 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바닥에 도로에 바짝 붙어 있어야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데, 이게 차가 위로 뜨려고 하면 불안하겠죠. 그래서 차체를 기본적으로 고속으로 달릴 때는 차체가 바닥에 바짝 붙을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비행기 날개에서 보는 것처럼 비행기 날개는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선형으로 딱 이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공기가 앞으로 지나갈 때 윗부분으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지나갈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부분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실제 압력이 낮습니다. 압력이 빠른 공기의 흐름 쪽에서는 압력이 낮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밑에 부분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의 압력이 윗부분보다 높기 때문에 위쪽으로, 날개를 이쪽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힘을 우리가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행체나 날개들은 크게 네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하는데요. 비행기를 앞으로 나가게끔 하는 추진력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 앞에 맞바람에 의해서 비행기가 못 나가게 만드는 힘, 저항력이 존재합니다. 그걸 항력이라고 합니다. 항력이 존재하고, 비행체는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질량에 의해서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가 지나갈 때 공기의 흐름에 따른 압력차로 인해서 윗부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양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크게 네 가지의 힘을 받고 있는데, 이 네 가지 힘의 균형을 조화롭게 해야 목표로 하는 위치에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양력 때문에 자동차도 양력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기의 양력을 흐름에 받게 되면 차체가 위로 약간 뜨게 돼서 주행을 할 때 좀 불안정한 특성을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꽁무니 부분에서 공기가 갑자기 차량이 지나게 되면 뒷부분에서 공동현상, 즉 비어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지나가다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되돌아오다 보면 공기만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뒷공무니를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가 회전을 하면서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못 가게 잡아 끄는 현상도 발생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흙과 먼지 등을 이렇게 잡아 끌어서 이 뒷부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차가 뒤에가 지저분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양력도 줄여주기 위해서 차량 뒷부분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스포일러라고 하는 장치를 달아가지고 유선형으로 공기가 뒷부분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유선형으로 잘 만들어 놓은 차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유선형의 자동차들을 원합니다. 앞에서 본 그랜저나 뭐 새로 나온 자동차들, 여기 있는 벤츠에 나와 있던 SRL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차와 밑에 있는 차와의 차이점을 가만히 살펴보시죠. 위에 있는 차들이 밑에 있는 차보다는 대부분이 더 비싼 고급 차입니다. 위에 있는 차들은 없는데 밑에 있는 차들은 있는 부품이 자동차에 하나씩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빙고 찾았군요. 앞에 있는 차는 뒷부분에 유리에 없어요. 없지만 아무리 고급 차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차들은 뒷유리에 뭐가 하나씩 붙어 있죠? 네, 차량을 닦는 윈도우 브러쉬가 있습니다. 윈도우 브러쉬. 윈도우 브러쉬가 있는 이유가 아무리 비싼 차이더라도 위에 있는 차들은 비싼 차임에도 불구하고 없지만 밑에 있는 차들은 있는 이유가 차량이 지나갈 때 공기의 유선형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이렇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바닥에 있는 먼지를 끌어가지고 올라가서 뒷찬 유리에 이렇게 먼지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차량이 갑자기 탁 끊어지는 그런 차량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먼지가 뒤에 많이 붙기 때문에 이걸 닦아주기 위한 윈도우 브러쉬가 필요하고요. 위에 있는 차량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먼지가 와서 묻더라도 뒷부분에 있는 번호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실제 먼지가 묻기 때문에 뒷유리를 닦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어서 고급차이고 비싼 차임에도 불구하고 윈도우 브러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차 중에 어떤 차를 가지고 싶은가요? 저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처럼 이런 멋진 차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차를 하나씩 갖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에 관련된 이야기 금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나를 때 4가지 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힘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추력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앞에서 받는 맞바람에 의해서 저항력이 발생한 항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이 가지고 있는 질량, 즉 무게 때문에 지구의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존재하고 있고, 또 비행기의 날개에 의해서 공기의 속도 흐름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압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압력에 의한 양력이 발생합니다. 4가지 흐름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 양력이 공기 속도의 공기 흐름에 따라서 발생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행기에 사용되는 엔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까 생각합니다. 비행기에 사용되는 엔진은 크게 앞에 있는 프로펠러형 엔진도 존재하지만 지금같이 제트 엔진 기관을 많이 요즘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트 엔진 기관은 기본적으로 엔진 내에 공기를 이런 압축기라는 공기를 통해서 공기를 압축해서 보내면 연소실에서 압축된 공기에다 연료를 집어넣고 연소를 시킵니다. 압축된 공기에 다량의 연료가 연소하면서 높은 그 열량을 발생하고 압력을 발생합니다. 그 압력으로 뒷부분에 터빈이라고 하는 날개를 돌리게 되고 그 날개를 돌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힘은 이 같은 축에 연결된 압축기, 즉 컴프레서를 다시 돌리는 힘에 사용되고 나머지의 압력은 뒷부분에 이 꼬리 부분을 통해서 뒤쪽으로 분출되면서 분출된 압력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제트기관은 고온고압의 연소가스가 분출되는 반발력으로 추진을 하는 게 제트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속 추진이 가능하고 비행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엔진을 기본적으로 가스 터빈 엔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처럼 이렇게 빨간 이 불꽃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력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비행기가 추진하게 됩니다. 또 다른 엔진은 최근에 터보팹 엔진이라고 해서 조금 더 가스터빈 엔진보다 훨씬 더 높은 힘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앞부분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는데,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프로펠러 상단 바깥쪽 부분으로 공기가 유동하게 해서, 이 공기가 유동됨으로 인해서 이 공기와 여기에서 연소해서 나타나는 공기가 같이 합해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출력이, 이렇게 추진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터보팬 엔진이라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엔진은 터보프롭 엔진입니다. 이번에는 외부에, 터보팬 엔진에서 있었던 외부에 겉껍데기, 외관이 없이 그냥 프로펠러 주변으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발생된 연소열과 같이 합쳐져서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터보프롭 엔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동차와 비행기에 사용되는 엔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수송기관에 사용되는 동력 발생 장치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동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파워, 즉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동기에서 발생한 에너지로서 물체를 움직이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데요. 원동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지는 장치이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풍차나 수차, 증기기관, 증기터빈, 또 내연기관, 가스터빈, 제트 엔진기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화석 에너지, 즉 석탄이나 석유와 관련된 이런 에너지 등을 가지고 에너지원을 기계에 집어넣어서 실제 우리가 물체를 움직이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바꾸어지는 장치가 원동기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풍차나 수차, 증기기관, 내연기관, 가스터빈 엔진 등이 다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의 종류는 크게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으로 나누어지고요. 외연기관은 증기기관과 증기터빈처럼 기관 외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물을 끓인 다음에 이 물로서 얻어진 고온 고압의 증기를 가지고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을 말합니다. 반대로 내연기관은 기관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지고 그때 얻은 고온 고압의 증기를 가지고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스톤 기관, 가스터빈 기관, 제트 기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